2025년 7월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멈출 것이다. 지도자는 사라지고 한국은 통제 불가능한 혼돈에 빠질 것이다. 전쟁과 붕괴를 예언해온 러시아의 침묵 예언자 세르게이 라보로트키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부의 기밀과 동북아의 움직임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이후 유럽 각국의 정치 불안을 정확히 맞힌 인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유일하게 실명을 언급한 국가, 바로 한국입니다. 2025년 7월 우리가 무시했던 마지막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해주세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세르게이 라보로트킨이 남긴 이 문장은 2025년 7월의 한국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색이 변할 때 모든 균형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붉은 하늘은 단순한 일몰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징조로 해석됩니다. 폭염, 폭우, 황사 그리고 한반도를 덮는 이상 기류까지. 기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회 붕괴의 첫 신호로 변해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붉은 하늘은 경고의 시작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사진으로만 기억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지질학적 불안정성, 기후 변화, 정치적 긴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지속되고 기록적인 비가 쏟아지고 지진과 단층 붕괴 가능성이 연달아 제기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함 속에 무뎌졌고 이상 징후를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경고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날 지도자는 자리를 비우고 민심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하늘이 변하는 시점은 단지 시작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공백과 혼돈입니다. 한국은 지금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새로운 시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점점 더 현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날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세르게이 라보로트키는 지도자의 부재가 단순한 정치 혼란이 아니라 보호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실종이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혼란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국가가 움직이지 않고 국민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는 이 상황을 보이지 않는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권력도 이 사건을 미리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조용히 사라진다. 그러나 국민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예언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리더십의 위기, 불신, 정치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위는 무너지고 명령은 지연되고 결정은 방치됩니다. 라보로트키는 이런 혼돈의 중심에서 한 명의 실종이 전부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이 한 명의 리더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의 취약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집단적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의 예언과 겹치는 지점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판단은 멈추고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 그는 가장 큰 혼란은 전쟁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길은 열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보로트키는 지도자가 사라진 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리더가 없을 때 권력은 흩어지고 결정은 지연되며 모든 분야가 스스로를 멈추게 된다. 이 공백은 단지 정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 언론, 행정, 국방, 국가 전반이 동시에 느려지고 혼란은 점처럼 생겨나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처음엔 현장의 혼란으로 보입니다. 각자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상태. 하지만 곧 사람들은 눈치채게 됩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의 오류라는 사실을. 그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둔 것이 문제였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라 국가의 중심축이 비워지는 것.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지시보다는 불신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 행정과 치안, 국가 안보, 에너지 배분 같은 보이지 않는 축들이 흔들립니다. 그는 이 시점을 분열의 기점이라 부릅니다. 어떤 이는 반란을, 어떤 이는 이탈을, 어떤 이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것. 공공의 질서는 사라지고 개인의 생존 본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국가보다 앞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라보로트키는 이 파장을 지도자 실종 이후의 첫 징조라고 정의했습니다. 무너짐은 언제나 소리 없이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세르게이 라보로트킨. 러시아 내부에서는 예언을 기록하는 자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종이 한 장, 문장 몇 개.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언론도 그를 인터뷰한 적이 없지만 그가 남긴 문장은 러시아 안보당국과 유럽 정보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번역되어 공유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시점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정 국가, 특정 인물 그리고 특정 월을 지목합니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균열, 2024년에는 프랑스 대규모 폭동, 그리고 2025년 유일하게 나라 이름을 언급한 예언 바로 한국입니다. 그가 남긴 문장 수는 전체 17개. 그 중에 7월 지도자는 사라지고 하늘은 붉게 물든다.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혼돈 속으로 진입한다라는 문장이 가장 강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방식은 단순합니다. 날짜, 사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어떤 것을 지목했는지 모두가 알게 됩니다. 라보로트키는 예언가라기보다 기록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자신을 미래를 본 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관찰자 그리고 전달자.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이 현실화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특정 고위층 사이에서는 그의 새로운 문장이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그 자체일까요? 알려진 건 단 하나, 그가 2025년 7월 한국의 붕괴를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시간은 7월에 멈추고 그들의 세계는 다른 손에 의해 다시 쓰일 것이다. 이 문장은 세르게이 라보로트킨이 남긴 단 하나의 경고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장소는 없지만 지금 그 문장이 가리키는 방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건 행정과 언론, 금융과 사회 시스템이 전부 동시에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움직이던 사람들이 멈추고 결정하던 이들이 사라졌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만 기능은 사라집니다. 그가 남긴 문장은 한 줄의 문학이 아니라 구조를 겨냥한 해체 예고였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경계선은 지금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쪽의 무력 시위, 중국의 해상 접근, 러시아의 간접 개입. 표면은 고요하지만 속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라보로트키는 말했습니다. 국경이 들썩일 때 진짜 전장은 이미 내부에 있다. 불안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경제의 붕괴입니다. 그는 돈이 사라진다는 말 대신 신뢰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상태. 금리는 조정되지만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고, 환율은 안정되어 보이지만 자산은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 시스템 안에서 경제적 미래를 찾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투자는 멈추고 자산은 해외로 분산됩니다. 경제는 수치로 보이지만 붕괴는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의 마지막은 정보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면 진실은 가장 먼저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안심이라는 말로 채워진다. 통제된 정보는 혼란을 잠재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방해합니다. 국민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공포는 시작됩니다. 어둠은 권력의 공백에서 오지 않는다. 권력을 뒤따라오는 그림자에서 시작된다. 세르게이 라보로트킨이 예언한 건 단순히 지도자의 실종이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그 권력은 처음엔 국민을 안심시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존재를 검은 권력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안정, 내부적으로는 감시와 침묵의 확대. 혼란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의심은 사라졌지만 말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국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외부의 개입도 이 시점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었고 침묵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경제를, 누군가는 안보를, 누군가는 외교를 손에 넣으려 합니다. 한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지도표 없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수도 서울의 기능은 점차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도시는 조용히 꺼진다. 그 누구도 그 순간을 알지 못한 채 수도는 폭발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꺼져가듯 사라집니다. 행정, 교통, 전력, 보안. 그 모든 핵심 축이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뉴스는 여전히 방송되지만 도시는 움직이면서도 멈춰 있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가 그린 한국의 수도는 거대한 정지 화면이었습니다. 말소리도 없고 결정도 없으며 지켜보는 눈조차 사라진 곳. 그곳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공간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뉴스보다 댓글을 먼저 믿고 현장보다 소문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분열이 침묵을 삼키는 시간이라 정의했습니다. 분열은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선으로 시작되고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조용히 의견을 감춥니다. 하지만 곧 그 침묵이 다른 이의 말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도시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행정보다 언어가 먼저 무너진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 진영, 경제적 격차, 세대 간 불신으로 인해 하나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열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를 조용히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자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물이 먼저 움직인다고 예언했습니다. 비는 폭우가 아닌 폭발처럼 쏟아지고 하천은 순식간에 도로를 삼켜버립니다. 그는 물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땅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남겼습니다. 기상변화, 지하수, 이동, 산사태, 전조. 모든 징조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것을 연결된 연쇄의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땅이 흔들립니다. 진도 4, 진도 5,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진동이 도시를 덮칩니다. 그는 한반도 동남부 단층대를 깨어난 선이라 불렀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그 경계선이 가장 조용한 날 가장 먼저 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은 그 자체가 파괴가 아닙니다. 지진은 시작의 신호일 뿐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땅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국가의 믿음이다. 그의 말은 단 한 번도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말이 왜 거칠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가? 세르게이 라보로트킨은 신은 떠난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붕괴가 정치도 경제도 아닌 정신의 해체라고 경고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종교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신을 말하던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무너졌고 절망 속에서 누구도 더 이상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이 신을 흉내내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곳에서 규칙은 뒤집히고 윤리는 편의가 되며 진실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지 않고 남을 경계하며 세상을 의심합니다. 정신의 기반이 흔들린 이 시점부터 사회의 방향은 더 이상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는 시대는 사실 신이 무너진 시대다. 그리고 그 혼란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젊은 세대입니다. 그는 가장 조용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예언했습니다. 꿈은 사라졌고 노력은 의미 없으며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려 하고 남은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는 이탈은 도피가 아니다, 절망이 만든 본능이다라고 남겼습니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혼란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주거는 불안하며 삶의 질은 매년 낮아집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고통을 설명하지 않고 그 어떤 리더도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는 가장 상처 입은 세대에게 가장 무거운 짐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게는 바로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날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그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잠잠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세르게이 라보로트킨이 남긴 이 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록에서 사라진 하루로 불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시작되었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었는지, 그 어떤 문서에도 그날을 정확히 서술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는 그 하루를 정지된 국가 그리고 시작되지 않은 아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고 도시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행정은 움직였고 언론도 보도했고 학교도 문을 열었지만 사람들은 뭔가 결정적인 것이 지나간 느낌을 말없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있는데 사실은 없는 상태.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날 이후 아무것도 같지 않다. 그 하루는 역사에도 없고 뉴스에도 없으며 공식 발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났고 모두가 그것을 감지했으며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한국의 다음 국면을 준비시키는 예고 없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의 기록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건 단 하나의 문장뿐입니다. 끝은 조용히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문장은 2025년 7월 한국을 향한 세르게이 라보로트킨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예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미래는 누구의 말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그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세르게이 라보로트킨이 남긴 예언은 한 줄의 문장이었고 한 국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그저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고 그 무시 속에서 현실은 움직였습니다. 2025년 7월 우리는 그가 언급한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의 공백 시스템에 정지분열된 사회 움직이는 자연. 그가 예언한 모든 조각이 지금 이 순간 서서히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마지막 문장을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경고를 믿으십니까?